페인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옷에도 튀고 뭐 바닥에도 튀고, 이때 바닥 타일 먼저 현관문에 붙어있는 모든 부속품들을 제거해 주세요. 페인트 칠할 때 부속품들에 페인트가 묻어서 보기 흉할 수도 있고, 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페인트 칠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나 스티커도 전부 제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페인트가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주면 페인트 칠하기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제 페인트 칠을 할 건데요. 팔레트에 페인트를 부어서 적당히 섞어주세요.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할 때는 큰 롤러로 현관문 전체를 먼저 칠해주고, 롤러가 닿지 않는 부분을 붓으로 칠해줘야 합니다. 현관문 페인트 칠할 때 붓보다는 롤러로 칠하세요. 붓으로만 칠하면 붓이 자국이 남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롤러로 페인트를 칠할 때는 마음을 조금 차분히 먹고 상하로 움직여주면서 칠하세요. 롤러질을 너무 급하게 세게 하게 되면 롤러에 붙어있는 페인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옷에도 튀고 뭐 바닥에도 튀고, 이때 바닥 타일로 튄 페인트들은 걸레로 바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닦이는데, 옷이나 벽지에 튄 페인트들은 닦으려고 해도 제대로 닦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마스킹 테이프로 작업해주고 페인트 시공을 하겠지만, 이러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마스킹 테이프 붙이지 않은 곳까지 페인트가 튀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민되는 게 페인트를 선택하는 걸 텐데요. 물론 저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했는데 냄새도 적고 비용도 저렴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페인트 색상은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하세요. 예를 들자면 저는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상상하고, 화이트 벽지와 그레이 타일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바로 네이비가 떠올랐습니다. 페인트 롤러는 두 가지 크기를 사용하면 훨씬 편리해요. 큰 롤러를 사용해서 현관문을 칠하고, 작은 롤러로는 현관문 틀을 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롤러가 닿지 않기 때문에 붓을 사용해서 칠하셔야 합니다. 페인트를 한번 칠한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페인트는 적어도 2번 이상 더 칠해야 하는데요. 페인트 칠은 한 번만 해서는 완성도 높은 결과를 바라기가 힘들어요. 덜 칠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페인트 색상이 진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이 원래 갖고 있던 색과 페인트 색이 완전히 대비되는 색이라면 3번씩 덧칠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페인트를 덧칠할 때는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고 난 후에 해야 합니다.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려면 창문을 열어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페인트 칠을 한 번 한 것과 2번 칠한 모습은 차이가 있죠. 현관문 색이 더 뚜렷해졌고 얼룩진 곳 없이 잘 칠해졌습니다. 2번째 칠한 페인트가 완전히 마른 이후에 바니쉬를 발라줍니다. 바니쉬는 가구 문 표면 위에 사용하는 투명한 코팅제인데, 변색이나 긁힘, 곰팡이 방지, 생활 때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바니쉬를 바를 때는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동일하게 발라주시면 되고, 바니쉬도 환기를 잘 시키면 2시간 정도면 완전히 마릅니다. 저는 점심시간쯤에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바니쉬를 칠할 때쯤은 저녁 시간이 되더라고요. 페인트를 칠한 시간보다 페인트가 마르는 시간 때문에 오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페인트를 더 칠하려고 하면 현관문 도어락을 재설치했다가 다음날 다시 분리해야 하는데, 전자식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고 재설치하는 일이 꽤나 성가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관문의 도어락을 안 달고 그냥 잘 수는 없으니까요. 바니쉬가 완전히 마르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현관문에 달려있는 부속품들을 다시 조립해주면 모든 작업은 끝이 납니다.